만 원짜리 바지를 받는다고 해서 만 원짜리 품질을 기대하진 않거든요. 월 매출 규모는 월 3억 5천에서 3억 4천 사이. 5년 차가 됐었는데 통장에 남은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돼서 마진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매출 규모에만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 촬영이 제 기준에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된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은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학샵을 운영하고 있는 곽운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횟수로 6년차 정도 되고 있고 대중적인 의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월 매출 규모는 공개 가능하실까요? 현재 규모는 월 3억 5천에서 3억 4천 사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름에는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야외 촬영을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야외 촬영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쪼맘마랑 미팅을 하고 실내 촬영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그거를 좀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실내 촬영으로 전환을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데이트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촬영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여유를 조금 더 마케팅 쪽으로 분산시켜서 그런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외 촬영 대비 실내 촬영이 제 기준에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상품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외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소진되는 체력과 시간과 비용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내 촬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상품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이 올린 거에서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 촬영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컨텐츠는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동영상을 쭉 찍어서 잘라서 편집을 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릴스 위주로 많이 뽑아냈던 것 같아요. 가볍게 15초 안으로 숏폼을 많이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로 전환을 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수는 일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일주일로 치면은 조금 어렵고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야외 촬영을 했을 때는 하나를 올리기도 힘든 날이 많았어요. 저 기준으로는 야외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사진을 뽑아내기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박 때문에 하나도 못 건지는 날도 있었고 하나 겨우 찍는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내 촬영으로 바꾸고 4개, 5개 이렇게 뽑아내는 날도 있었고 야외 촬영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실내 촬영에서 건지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사진적으로 봤을 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이쁜 사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쁜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야외 촬영을 가는 게 맞고, 똑같은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가성비고 이분들은 야외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한 장을 판매를 해도 마진을 많이 보는 제품들을 야외 촬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야외 촬영을 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많이 찍고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야외 촬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내 촬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물형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야외 촬영에 적합하신 거고, 저희처럼 상품형 쇼핑몰로 플레이하시는 대표님들은 실내 촬영에 조금 더 적합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브랜드나 무신사 이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저는 반응이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올해에 유행하는 상품이 뭘지 그거를 제일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생각을 해요. 기획을 할 때 바지라고 치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정도가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상품 소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제품들을 전부 다 샘플을 받아요. 그 중에서 가격 대비 괜찮은 상품들을 선택해서 그 상품들을 다 올려요. 그 중에서 반응이 오는 것들만 가져가고 반응이 오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마케팅 비용을 넣지 않고 버립니다. 샘플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촬영을 하실 때 이거는 되겠다라고 하시는 느낌이 오는 제품군들이 있으실까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부터 촬영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된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은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촬영을 했을 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가 대비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고객들도 10,000원짜리 바지를 받는다고 해서 제품이 10,000원짜리 품질을 기대하진 않거든요. 상품 가격은 10,000원이지만 20,000원, 30,000원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할 때 있어서 첫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첫 장면을 되게 잘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짜리 광고를 한다고 치면은 그 한 장을 뽑아내는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첫 부분, 썸네일을 집중을 해서 뽑는 것 같아요. 썸네일이 잘 나와야지 고객들이 광고를 보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중요시하는데 상품이 가장 잘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저희는 분위기보다는 이 상품이 딱 바로 봤을 때 어떤 상품인가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을 유입시키는 건 사진 한두 장과 썸네일 첫 장이지만 유입되고 나서부터는 상세 페이지가 다 한다고 보거든요. 비율을 나누자면 50대 50 처음 썸네일이나 사진 한 장 비중이 네. 50%라면 그 다음은 상세 페이지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고객들이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류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들 그런 것들을 풀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성비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유입은 많이 됐었으나 상세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많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희승 매니저님과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쇼핑몰을 하면서 5년 차가 됐었는데 통장에 남은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돼서 그때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님과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었다라는 거는 시즌에는 결국에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매출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매출은 잘 나왔는데 무조건 상품을 터뜨리고 많이 팔자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기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많이 판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죠.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이제 투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진율 구조 자체가 역마진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가서 우선은 많이 판매를 하고 매출을 끌어올린다 접근을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플랫폼에서도 과하게 프로모션을 넣는다든지 마진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매출 규모에만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승 매니저님이 주셨던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 중에서 뭐 공유 가능하신 거는 있으실까요? 이승 매니저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저희가 상의 콘텐츠는 굉장히 잘 뽑아내는데 바지 팬츠류에 대한 그게 저희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1, 2년에 걸쳐서 계속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귀를 조금 닫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말로는 계속 듣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충격을 먹고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팬츠류에 대한 공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바지를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상의를 팔면서 바지를 같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같이 하면서 코디로도 많이 나가고 바지도 많이 팔리면서 상의는 그대로 매출을 유지하고 코디와 바지가 같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표님께서 그 귀를 닫으셨던 이유 자체는 매출이 그래도 꼭 나오니까 맞아요. 일단은 팬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을 내다가 넘어온 쇼핑몰이기 때문에 1대1 비율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승 매니저님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계속 1대1을 고집을 했었고 이승 매니저님은 4대3이나 16대9 비율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을 했었더라면 더 빨리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켰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도 1대1 이미지들만 다 넣어두셨던 건가요? 그전에는 모든 사진이 정사각형이었어요. 팬츠류도 길게 빼야 되는데 1대1 비율로 딱딱 맞춰서 짧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이버 자체에서 원하는 이미지 규격이 1대1이었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넘어왔기 때문에 1대1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당일 배송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해야 되고 빨리 나가야 되고 그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본금이 없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배송에 밀릴 수밖에 없고 재고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배송이 느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 불만이 생기고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빨리 재고를 확보해서 어떻게 빨리 배송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 처음에 이제 학샵을 아무도 몰랐을 때랑 지금이랑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은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호핑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샵을 아시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구매를 했다고, 잘 안다고, 유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쇼핑몰이 되자. 그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옷을 볼 때도 그렇고 기획을 할 때, 자기의 방향성을 정할 때 어떻게 가야지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품형 쇼핑몰로 갈지 인물형 쇼핑몰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 아무래도 오류가 생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꼭 쇼맘마가 아니더라도 광고 대행사나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가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대행사를 여기저기 엄청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우연찮게 쇼맘마를 알게 됐는데 인스타 광고가 떠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랑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쇼맘마에서 계속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여기다가 문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 뭐 그런 결정적인 계기, 이름 자체가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잖아요. 솔직히 광고 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제품들을 다 같이 취급하는 그런 대행사보다는 쇼핑몰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쇼맘마에 있다가도 다른 광고 대행사를 가셨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쇼맘마를 오래 쓰면서 다른 대행사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영향인데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대행사에 가면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광고 대행사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대행사는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저랑은 맞지 않아서 쇼맘마가 장점은 굳이 무리하게 지출을 강요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매출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자 이런 것보다는 굳이 이런 부분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마셔라. 광고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득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계속 참으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투입을 더 안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과감하게 말해 주실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쇼맘마에 대한 뭐 만족도나 뭐 계속하는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일단 만족도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소통도 바로바로 되고 담당 매니저가 1대1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그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꼭 광고 대행이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해준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쇼핑몰 분위기라든지 저희의 약점이라든지 개선 방향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출이 높게 뛰면서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좋은 서비스로 더 나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맘마 학샵 화이팅!